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5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종자의 저장과 발화 촉진을 겸하는 방법은 저장 방법, 발화 촉진 방법이 있는데 저장도 하면서 발화 촉진도 하는 겸하는 방법.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답을 찍어 보겠습니다. 노천매장법입니다. 냉습적법은요. 냉하고 습하게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장 방법이고 침수처리나 황산처리법은 그렇죠. 발화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죠. 발화 촉진 법입니다. 이것은 노천매장법은요. 발화 저장뿐만 아니라 저장 플러스 발화 저장도 하면서 발화도 잘 되게 하는 것. 즉 습한 모래에다가 섞어가지고 땅에다 묻는 방법이죠. 이게 노천매장법입니다. 그래서 종자의 저장과 발화 촉진을 겸하는 방법, 종자의 저장 방법, 그 다음에 침수처리법, 황산처리법은 발화 촉진 방법이죠. 내용이 거의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저장과 발화 촉진을 겸하는 방법, 노천매장법입니다. 종자의 저장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건조 저장, 저온 저장, 냉동 저장, 노천매장. 답은 들어왔죠? 냉동까지 해서 저장하게 되면 얼어서 죽어버리겠죠? 건조 저장, 저온 저장, 노천매장은 저장 방법입니다. 밤나무 등의 대립종자의 파종에 흔히 쓰이는 방법. 대립종자, 알맹이가 큰 거죠.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랑이 있으면은 점식으로 찍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한 알 또는 두세 알씩 이렇게 심는 거. 알이 큰 거, 밤나무도. 이걸 뭐라고요? 전파라고 한다 이거죠. 전파. 예, 이 점식으로 이렇게 찍는다고요. 전파. 조파는 뿌리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뿌리는 거. 이걸 조파라고 그러고 열지어서요. 산파는 뿌리대 모래 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흩뿌려 버리는 거죠. 이 산자가 흩어진다는 산자예요. 취파는 따자마자 바로 뿌리는 거. 그래서 어떻든 밤나무 등을 할 때는 이렇게 전파로 한다. 소립종자의 실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립종자, 알갱이가 작은 거 이런 거 무게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 종자 몇 알을 몇 회 평균한다고요? 예, 종자 1000알, 1000잎을 4회 평균해서 중량을 내는 겁니다. 이게 소립종자의 실중입니다. 대립종자는요. 담이나 이런 것처럼 큰 거. 이거는 100알, 100알. 그 100개를 가지고 4회 평균하는 거죠. 이게 소립종자로 쓰면 종자 1000잎의 4회 평균. 종자 1000알을 4회 평균 하는 것. 실중은 무게, 그다음에 대립과 소립 있어 대립은 100립, 소립은 1000립을 4회 반복해서 평균한 것. 중림 작업의 상층목 및 하층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숲이 이렇게 있으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이 큰 나무는 상층목, 작은 나무는 하층목 이렇게 불리는 거죠.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중림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만 하는 것은 교목림, 작은 작업만 하는 것은 하층림 그러겠죠. 또는 외목림. 그런데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중림. 그래서 중림 작업이죠. 자, 일반적으로 하층목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하층목은 그 위에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죄송합니다.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뭐겠어요? 주로 음수겠죠. 햇빛을 조금만 봐도 살 수 있는 애들. 내음력이 강한 수종, 음수죠.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하층목은. 하층목이 상층목의 생장을 방해해서 대경제의 생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하층목이 이 상층목을 방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비교적 흔한 게 아니겠죠. 이 상층목이 너무 우거져서 하층목을 아무리 음수라고 그래도 햇빛은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예. 대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름이 큰 이런 굵은 나무 이런 말이에요. 굵은 나무. 이게 대경제. 그래서 하층목이 이런 그 상층목의 대경제 생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상층목은 지하고가 높고, 그렇죠? 지하고라는 게 이 수간이 있는 요게 지하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수간의 틈이 많은, 너무 우거져서 밑에 있는 하층목이 자라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뭐예요? 수간의 틈이 많다 이런 것은 이게 활력소가 아니라 이렇게 침엽수라서 이 사이사이로 그래도 햇빛이 좀 비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간의 틈이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간인데 위에 이게 덮고 있는 게 수간인데 활력수는 틈새도 없어요. 그래서 침엽수, 소나무 같은 거 이런 데는 그래도 이 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하층목이 그래도 자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간의 틈이 많은 참나무리 등 양수종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4번 상층목과 하층목은 동일 수종으로 주로 실시하나 침엽수 상층목에 그렇죠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활엽수 하층목에 인분 구성을 중림으로 치고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곰솔 1-1묘의 지상부의 무게가 27g, 지하부의 무게가 9g일 때 TR율은 자, 곰솔 1-1묘 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처음 출분돼서 1년, 그다음에 상자 옮겨서 1년,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그래서 2년생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지상부의 무게가 27kg, 지하부의 무게가 9g일 때 TR율은 TR 그러면 이 T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는 뿌리죠. 자, 요 윗부분이 탑, 그다음에 요 뿌리 부분이 루트, 뿌리를 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T, R이에요. 위는 T, 아래는 R. 그럼 이게 T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상부니까. 요게 지상부죠? 지상부가 27이래요. 그 다음에 R이 얼마라고요? 9g이래요. 그러면 9분의 27은 9, 3은 27, 3이네요. 그래서 3.0. 계산은 어렵지 않죠? 다음 중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들을 쳐준단 말이에요. 가지들을. 그러면 이 가지들을 쳐주면 어떻겠어요? 하층목 보호 및 생장을 촉진한다. 요 밑에 있는 하층목들이 있다면 그렇죠. 가지들 치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들어오고 좋겠죠. 그러니까 하층목 보호 및 생장을 촉진하겠죠. 잎목 간의 생존 경쟁을 심화시킨다. 아, 이거 쳐주면 좀 부대끼지 않겠죠. 경쟁을 덜 하겠죠. 그러므로 잎목 간의 경쟁을 심화가 아니라 완화시킨다 그래야겠죠. 예. 안 해주면 너무 가지들끼리 부딪히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쳐주면 좀 널찍널찍하고요.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죠. 옹이가 없는 완만제로 생산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목표 생산재가 톱밥 펄프 등의 일반 소경제는 하지 않는다. 자, 목표 생산재가 톱밥으로 쓰거나 펄프로 쓸 거예요. 어차피 갈아가지고. 그러면 뭐 가지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톱밥이나 펄프로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 게 뭐예요? 예, 이것을 용제, 즉 제목제로 이 나무를 쓰려고 하니까 쳐주는 것이죠. 근데 목표 생산재가 어차피 톱밥이나 펄프로 쓸 거라면 이런 그 일반 숙련제, 적은 나무들은 가지치기 안 해줘도 된다. 이게 맞는 것이죠. 틀린 거는요. 잎목 간 생존 경쟁을 완화시킨다. 가지를 쳐주면. 이해가 되셨죠? 산림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표하는
여기가 수관, 이게 수간, 요거 땅이죠. 요 땅이 지표, 이 뿌리 부분이 지하. 자, 불이 나면 이 수관화도 있어요. 요 주로 위쪽으로 해서 번져서 타는 거. 그 다음에 이 지표화가 여기 있는 낙엽들이죠. 이런 낙엽들이 타면서 수간, 이 나무 줄기를 태우는 거. 이걸 수간화, 지표화. 주로 지표화가 수간화로 옮겨 붙죠. 또 어떤 거는 지하화도 있어요. 지하. 어떻게 보면 이 지하에 묻혀 있는 이탄화 같은 게 있어요. 이탄 같은 거 쌓여가지고 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탄 종류, 이 탄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옮겨가지만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옮겨가면서 표시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 뿌리를 다 말려버리는 것. 이걸 지하화, 지중화 이런단 말이에요. 땅 지자에다가 지중. 땅에 불이 붙었어요. 이걸 지중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관, 이 윗부분에 붙은 거, 수간화, 이 줄기에 붙은 거, 지표화, 요 땅에 있는 낙엽 등에 붙어서 가는 거, 지중화, 이 속에 있는 이탄 같은 것에 붙어가지고 뿌리를 불태우는 거. 자, 지표화는 지표에 쌓이는 낙엽과 지피물, 지상과 목충, 갱신치수. 갱신치수란 건 뭐예요? 숲을 가려고 어린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갱신치수예요. 여기에 불이 붙는 화재, 맞죠? 수관화는 요 부분, 요 관이죠. 이 나무의 수관에 불이 붙어서 수관에서 수관으로 번지는 거 맞죠? 지중화는 낙엽층의 분해가 더딘 고산지대에서 많이 나며 여기까지 맞아요.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이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흔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피해도 크다. 이 부분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중화는 별로 없어요. 이 밀림지대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중, 이탄화가 많이 없어서 지중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간화는 뭐예요? 나무 줄기. 나무 줄기에 불이 붙는 거. 이거 수간화죠. 나무의 줄기가 타는 불이고 지표화. 낙엽 등이 타가지고 이 나무 줄기로 옮겨가죠. 이렇게 연소가 많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요. 3번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많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중화는 별로 없습니다.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하는 것은 농약을 물리적으로 분류하면 뭡니까? 유제, 수화제, 분제죠. 전착제는요. 이것은 부제죠.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면 잘 달라붙게 또는 물에 잘 풀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제, 용매를 쓰는 거, 수화제는 증량제를 쓰는 거, 분제는 그냥 가루. 그래서 유제, 수화제, 분제는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등화유살로 가장 많이 구제할 수 있는 해충은 등에다가 불을 켜서 유인해가지고 죽이는 거. 등화유살이죠. 이렇게 살려면 날아다니는 것이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켜서 이 날아다녀가지고 부딪혀서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다 경유 같은 거 깔아놓고 그렇죠. 떨어지면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불빛이 밝게 이렇게 빛나는데 그러려면은 날아다니는 거라야 여기로 올 수 있겠죠. 그런 해충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머스레기 나방과 풍뎅이. 그래서 등화유살 그러면 밝은 불을 켜서 유인해가지고 죽이는 것.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 어린 잎이 받는 피해는 서리는 주로 언제 내리니까 늦가을에 내리죠. 그런데 겨울을 다 보내고 이른 봄에도 서리가 내리는 게 있다는 거죠. 싹이 났는데 이제 봄이다 그리고 싹이 났어요. 근데 그냥 서리빨이 내려가지고 잎을 말라 죽이는 거. 그래서 늦가을이 되기 전에 조금 먼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조상, 서리상자죠.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 조조할인, 아침 조자죠. 좀 빨리 오는 거. 이건 조상이에요. 근데 늦게 오는 거 있어요. 늦게. 이게 늦을 만자죠. 만상이에요, 이게. 예, 만년에 뭐 이럴 때 그 늦을 만자죠. 춘상은 뭐 그냥 봄에 오는 것인데 많이 쓰지 않는 말이고요. 동상은 겨울에
뭐 어는 거 이걸 동상이라고 그래요. 뭐 이것도 많이 쓰이지 않죠. 나온다면 이거예요. 조상은 이른 서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상은 늦은 서리. 늦은 서리니까 예, 가을에 와야 되는데 가을, 겨울 지나고 봄에 오는 소리, 서리 그러니까 늦은 서리죠. 만상이 되겠습니다. 이 만자가 늦을 만자의 서리상자죠. 정자정선으로 바로 노천매장을 하는 수정은 정자를 정선한 다음에 노천매장 젖은 모래하고 섞어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장뿐만 아니라 발화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봤죠. 이렇게 하는 수정이 뭐냐 이거예요. 정선한 다음에 노천매장으로 가는 거. 이게 습하게 하면서 싹이 잘 나게 해야 된다. 우선 답부터 말하면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인데요. 암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냥 예, 잣은 그냥 먹고 싶죠. 근데 일단 땅속에 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래하고 섞어서. 그래야 잘 난대.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잣나무 따자마자 먹고 싶은데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땅속에 묻는다. 쥐가 못 파먹게 하기 위해서 또 철망 같은 걸로 막아줘야 된단 말이다. 쥐 못 들어오게.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발화율은 90%, 고사율은 20%, 술량률은 80%일 때 정자의 효율은 이건 그냥 구하겠죠. 예, 98에 72, 72%. 발화율이란 건 뭐예요? 정자 100개를 심었더니 90개가 났다. 발화했다 이 말이에요. 발화했다. 90개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싹이 난 것 중에서 이렇게 이제 났어요. 났어. 이렇게 싹이 났는데 90개가 났는데 이 중에 또 80%가 저 20%가 죽어버렸어요. 나가지고 고사해버렸어요. 고사율이 20%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이거에서 또 80%가 남았다는 거예요. 응? 싹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98, 72, 72개가 제대로 자란다는 얘기죠. 예, 72%예요. 그래서 발화율에다가 술량률 곱해버리면 종자의 효율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스랭이 나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스랭이 나방, 알로 활동한다, 1년 1회 발생한다, 유충이 열매를 가한다, 플라타나스 호두나무 등을 가해한다. 참 그게 그거 같죠. 답을 고르니까.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충이 열매를 가한다? 이 유충이 뭐를 가해하겠어요? 그렇죠. 잎사귀, 잎을 식혜한다. 대부분의 유충은 다 잎을 먹어요, 잎을. 그 유충 어린애가 열매 먹고 자라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스랭이 나방, 잘은 모르겠는데, 유충이, 나방이 까는 게 유충이잖아요. 벌레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이거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얘가 잎을 갉아먹죠. 그래서 열매를 가야 한다. 틀린 거예요. 잎을, 잎을 갉아먹는다. 식혜한다. 갉아먹는다 그럴 수도 있고, 식혜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피해고사목은 벌채 후 매개충의 번식체를 없애기 위해서 임기외로 반출한다. 유충은 자라서 터널 끝에 번데기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된다. 매개충은 수염 하늘속이다. 소나무 재선충은 후식 상처를 통해서 수체 내로 이동해 들어간다.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하면 맨 먼저 떠올릴 게 뭡니까? 솔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가 뭐를 몸 안에 갖고 들어간다고요? 재선충이라는 요해를 가지고 어디로요? 이 수목 안으로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던 소나무 재선충 안에 있던 솔수염 하늘소가 들어갔죠. 솔수염 하늘소 안에 있던 재선충이 이 몸을 뚫고 이 후식 상처, 이 상처 같은 걸 뚫고 나와요. 수체 내로 이 말은 나무 내로 나와가지고 엄청 여기서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오르고 내리는 수관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재선충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잎이 받아들인 탄소 동화정의 영양소도 뿌리로 못 가고 뿌리에서 받아들인 영양소도 줄기로 못 가고 이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말라 죽여버리는 거. 이게 소나무 제선충이에요. 자, 그래서 소나무 제선충으로 맨 먼저 솔수에 마늘 쏘. 그 다음에 제선충이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는가. 이 나무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임지외로 반출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건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임지외로 이 나무들을 반출하고 딴 데로 가면 이 안에 들어있는 뭡니까?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게 날아다니잖아요. 얘가 또 다른 나무로 가가지고 그 전염을 시키게 되면 그 숲 전체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소나무 제선충에 걸린 나무는 절대로 반출하면 안 돼요. 그 임지 내에서 어떻게 한다? 소각, 불로 태워서 다 처리해야 돼요. 산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약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이 임지외로 반출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소나무 제선충도 방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임지 소각을 하라 이것이 구조에 나와요. 구조에. 반출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서 태워라. 거기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산이 있죠. 이 다른 산도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전염될 수 있으면 이 반경 5km 이내에서는 반출 금지예요. 아예 이 숲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인근의 숲에서도 5km 이내에서는 반출을 금지한다. 왜? 여기다 다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병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임지에서 소각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지외로 반출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벌도와 벌도목을 모아 쌓는 기능이 주목적으로 가지되거나 절단 기능은 없는 이목기계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앞부분을 그냥 쓸려보면 안 돼요. 벌도 이렇게 나무가 서 있으면 여기를 자르는 거 이게 벌도죠. 벌도목을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른 이렇게 이제 가지들이 있겠죠. 이렇게 잘린 나무를 모아 쌓는 걸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뭐 집재한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예, 집재 운송이란 말도 쓰고. 그래서 잘라 가지고 벌도목을 모아 쌓는 집재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뭐는 없다? 이 가지를 제거하는 거. 가지를 제거하거나 또는 이제 이 중도목을 이렇게 절단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는 그 임액기계는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잘라 가지고 이동까지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그 집재하는 것을 주로 하는 기계는 무엇이냐? 자, 스키드는 뭡니까? 이동만 하는 것이죠. 찝고. 프로세스는 뭐예요? 벌도는 못해요. 이 밑에 거는 걸 못하고 가지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듬는 거. 가지치기, 다듬는 거 하는 거. 요게 프로세서예요. 하베스터는요. 다 하는 거예요. 벌도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네, 아주 전천후기계예요. 텔러번처는요. 벌도와 벌도목만 하는 거. 벌도목 집재만 하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집재하는 것까지.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텔러번처가 되는 거예요. 벌도,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벌도목을 모아 쌓는 기능. 그런데 가지 제거나 이 중간 자르는 거. 이건 없단 말이죠. 이게 텔러번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6번에 3번 벌목하고 밑에 자르고 집재 모아 쌓는 거 집재 요거 텔러번처다. 그럼 스키드는 운제 작업만 한다. 운반하는 거예요. 스키드는 프로세서는 가지치기하고 저제 작업, 다듬는 작업만 해요. 벌도는 못 하고요. 하베스터는 다 해요. 벌목, 가지치기, 저제 작업. 이거 꼭 알아두세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무엇에 의한 수목병인가? 자, 밤나무가 줄기가 말라가요. 무엇에 의한 수목병인가? 물론 곰팡이류예요. 그럼 곰팡이는 또 담자균과 잔항균이 있어요. 담자균인가 잔항균인가? 답부터 말하자면 잔항균이에요. 자, 밤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줄기마른병에 걸려들어 가지고 이 줄기죠. 이 줄기가 이렇게 말랐어요. 얼마나 말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 한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뭐 이렇게 줄자로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말랐나?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줄자 가지고 한번 재볼까요? 뭐 이렇게 마른다고 뭐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까지 마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외우기 쉽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랐는데 젓가락처럼 말랐어요. 얼마나 말랐나 한번 재볼까? 줄자 가지고 줄기마름병, 줄자, 산항균 이렇게라도 그냥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무엇에 의한 수목인가? 한번 줄자 갖고 재보자. 얼마나 말랐나? 산항균입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이용하는 도구가 아닌 거 눈에 들어왔죠? 낫, 톱, 손도끼, 가지치기 하죠. 윈치는 뭡니까? 물건 들어 올리는 기계죠. 그림은 잘 모르겠죠. 이거 모터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려서 이걸 쭉 내렸다 올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물건 들어 올리는 거. 이걸 윈치라고 그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자의 보습 조장이 요구되는 수장은 자 정자를 건조 조장하는 것도 있고 습도가 있게 해서 뭐 젖으모래하고 섞는다든지 이렇게 보습 조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습 저장이 요구되는 수종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선 정답부터 말하면 가래나무입니다. 자, 가래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산호두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런 나무 보셨을 거예요. 호두나무하고 비슷해요. 이게 산호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호두나무 똑같아요. 산호두라고도 하며 이거 씨앗은 노천 매장 등으로 저장을 해요. 습하게. 그러면 이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보습 저장, 습도가 있다. 침이나 가래는 습도가 있죠. 그래서 보습 저장. 그러고 보면 여기서 좀 될 만한 건 침이나 가래, 습하다. 뭐 이렇게라도요. 이 호두처럼 이렇게 단단한 거 보습 저장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습, 습하다. 침이나 가래는 습하다. 뭐 여기서 습한 것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가래나무다. 이렇게라도요. 20번입니다. 비교적 대목이 크고 접수가 가늘 때 주로 사용하는 접목 방법. 대목은 뭡니까? 접붙이는 나무죠. 접수는요. 꺾어지 갖고 여기다 붙이는 거 이제. 그런데 이게 클 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요 중간 요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여기다 뭐예요? 이 접수 갖다 여기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할. 나눌 할자를 쓰죠. 나눠 가지고 여기다가 접수를 꼽는 거. 할접이죠. 그래서 대목이 크고 그러면 이 그림을 연상시켜 보세요. 이 대목이 이렇게 크다. 예? 이 뿌리 있는 나무 이게 대목이에요. 이걸 갖다 여기다 이제 요게 이 접수란 말이에요. 접수는 가늘어요. 할 때 이 껍데기 벗기고 하는 거 박피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중간을 가르고 여기다가 갖다가 꼽는 거. 그리고 이제 동에 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할접법이라고 한다. 나누는 거. 할접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